예를 들어 경영자분들께서는 방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꾸 리더들 보고 방향을 찾으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리더가 아닌 직원들에게 목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Y와 What과 How를 각각의 대상들이 그거에 집중하면 좀 더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디테일하게 여기 What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리더급 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리더십이랑 역량 개발인데요. 리더십과 역량 개발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리더십은 리더들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리더십은 동료 간에서도 나오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조직들의 특징은 강도의 차이가 있고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전 계층에서 리더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리더십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좀 고민하셔야 될 건데요. 직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이럴 것 같아요. 대표님 성향 알잖아. 부사님 성향 알잖아. 이사님 성향 알잖아.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지 않으세요? 직원들한테, 팀장님들께서. 근데 저는 당연히 직접적인 팀원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저는 조금 벗어나는데요. 이게 저는 리더라는 사람들이 경영자가 추구하는 그 비전이나 방향이나 가치를 회사의 현실과 맞닿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분절시켜버려요. 대표님 성향 알잖아. 이것 때문에 회사 현실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리더가 너무 요구하는 것 때문에 방향과 가치만 이렇게 채찍으로 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극단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사람, 기업의 방향과 가치를 기업, 시장의 현실과 중간에서 맞닿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리더인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리더십을 잃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 개발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역량 개발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자기 하는 개발하는 사람들 혹은 회사에서 핵심 인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역량 개발이 필요한가요? 그런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역량 개발 하거든요. 회사는 돈을 안 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역량 개발비를 안 들이고도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역량 개발해요. 회사에서 역량 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게 분리하기 좀 어렵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성과 면에서 조금 하이에 있는 사람들, 그건 리더들이 판단을 하겠죠. 하이에 있는 사람들, 하이 한 50%? 뭐 굳이 숫자로 정량한다면 하이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수학적으로도 두 가지 관점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역량 개발이 큰 직원들, 뛰어난 직원들은 이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역량 개발의 평균에서 제외돼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균을 되게 많이 올려놓는데 나중에 빠지죠. 그러면 평균이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조직 역량의 평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 더 필요한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하위 직원들한테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올라갈 폭이 하위 직원들이 훨씬 많아요. 상위에 있는 직원들은 점수하기는 그렇지만 올라갈 데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해요. 성장 평균에서.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역량 개발은 직급으로 따지면 더 낮은 직원들 그리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직원보다 덜 하는 직원들 자기가 성장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르는 직원들한테 더 투자하고 그런 친구들에게 투자한다는 건 강하게 이 교육을 하라고 막 압박하는 게 아니라 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지원을 가감없이 하는 게 회사의 역량 개발을 올리는 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의 경영자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에게는 이제 경영자분이 세 분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걸 듣고선 누굴지 맞춰봐요. 첫 번째, 제가 한 단어 형용사로 그냥 표현할게요. 바쁘다. 예, 떠올리죠. 그리고 어렵다 혹은 헷갈린다. 예, 웃지 않는 거 보니까 긴장들 하신 건데 저만 웃네요. 예, 세 번째, 무섭다. 예, 정의가 좀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과 우리 이런 경영자분들과 좋은 문화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다른 게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안한 대화예요. 그냥 대화 말고 편안한 대화. 우리 회사가 필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대화라는 관점에서 제가 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의 관계들은 회사에서 직장이란 곳에서의 개인의 관계는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는 오히려 더 매너를 지키고 더 존중해주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관점이에요. 사견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해야 될 관계는 뭐냐면 일의 관계예요. 일을 편안하게 해야지 성과가 나고 회사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린 반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사적인 관계를 편하게 하고 일의 관계는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경영자 세 분과 대화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관점의 변화가 이런 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5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확률적으로 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데 나가서 개인 관계가 좋은 경우가 있나요? 이럴걸요 보통은. 아 얘랑은 일 빼곤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일의 관계가 너무 좋아. 뭔가 협조하고 구하면 A 하면 B하고 B 하면 C하고 막 이런 관계예요. 근데 어려운 관계예요. 나이 차이도 있고 직급 차이도 있는데 그런 관계로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그러면 사적으로 우리는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편안한 관계로, 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편안한 대화고 편안한 대화를 만드는 관계의 면에서 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일이 너무 잘 되고 잘 굴러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점에서는요. 관계 면에서의 관점인데 대화를 그러면 누구랑 많이 해야 되느냐. 관계 면에서 좀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더 접점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그러니까 나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접점에 있는 관계와 그 다음에 저 멀리 예를 들어 고객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점장님보다 고객하고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달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직원하고